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QQ로 은퇴하기. TQQ로 기술주 상승 3배로 잡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미국 연준 10월 회의 결과가 나왔고 그 내용이 기술주와 TQQ의 어떤 의미인지가 아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연준과 시장의 전망, 또 TQQ 구조,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때 주의점, 나스닥과 TQQQ의 10년 비교, 그리고 지금이 TQQQ 투자의 기회일 수 있는 이유와 마지막으로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 것인가까지 우리 한 번에 정리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나스닥 강세가 11월, 12월 달에도 계속해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나스닥은 전통적인 그 연말 랠리 기대가 붙는 구간입니다. 최근 몇 년의 연간 수익률을 보면 2020년 47.6%, 2021년 26.6%, 2023년 53.8%, 그리고 2024년에서 2025년도에 계속해서 플러스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래서 기본 체력은 확실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승 속도는 연준의 스탠스와 경제 지표에 크게 좌우가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완화 쪽으로 한 발이긴 하지만 12월 추가 인하는 사실 기정사실은 아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모멘텀도 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그 연준 회의 결과를 보면 핵심 업데이트입니다. 연준이 0.25% 인하를 단행해서 정책금리 3.75에서 4%로 내렸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12월 추가 인하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죠. 그래서 시장은 완화 기대와 신중함이 공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본다면 12월 1일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를 멈추고 대출 재투자로 전환한다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유동성 측면에서 주식시장에는 우호적인 변화로 해석될 수 있죠. 정리를 해보면 정책은 완화 쪽으로 기운 거는 맞지만 데이터 의존적입니다. 고용 둔화, 물가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겠다. 그래서 11월에서 12월 나스닥은 상방 편향에다가 변동선 유지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렇게 보통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혁신산업의 성장입니다. AI와 반도체, 클라우드의 강세죠. 지금도 나스닥 성장의 엔진이 되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엣지, 소프트웨어 구동 모델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이익률 레버리지가 크게 작동합니다. 이 섹터가 나스닥의 체력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동시에 떠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어떤 맥락을 보는 것이 좀 우리가 투자하는데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TQQ가 나스닥 지수의 연동 구조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TQQ는 나스닥 100의 1일 수익률 3배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하루에 1% 오르면 TQQ는 약 3%를 목표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게 상승장에서는 폭발적인데요. 반대로 나스닥이 1%만 빠져도 TQQ는 3% 근처로 마이너스 3% 근처로 밀릴 수 있습니다. 하루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진입과 그리고 손절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 포인트로는 TQQ는 1일 3배를 맞추는 구조라서 장기 보유 시 복리와 변동성 때문에 기대와 실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향성 있는 추세장에서는 복리가 청구가 되지만 그러나 박스권과 또 요동치는 장에서는 레버리지 감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1일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 시 복리 효과와 변동성인의 예상 수익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나스닥과 TQQQ의 가격 움직임을 한번 보면요. 최근 10년간 성과를 분석한 내용을 보게 되면 상승장이 길게 이어질 때는 TQQ가 나스닥보다 수익을 크게 초과하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하죠. 특히 2020년에서 2021년 유동성 장세에서는 TQQQ의 레버리지 복리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반면 2022년 급격한 그 긴축 구간에서는 TQQQ가 약 마이너스 80% 이상의 극단적 드로우다운을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같은 기간 나스닥, 같은 기간 QQQQ, 그러니까 나스닥의 낙폭보다 훨씬 컸죠. 상승장에서는 폭발적이지만 하락장에서는 급격한 손실, 이것이 TQQQ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실제 5년간의 TQQ 수익률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측면에서 보게 되면 2021년에서 2025년 나스닥 100 대비 TQQ의 누적 수익률이 약 3배 이상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기마다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성공적인 그런 투자를 위해서는 타이밍과 리스크 관리가 이제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수익률 분석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실제 투자 사례를 보면은 2019년에서 2021년 그 TQQQ 투자자들이 평균 150% 이상의 수익을 실현했다라는 것은 수익을 보고자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겠죠. 자, 실제로 이렇게 표를 한번 보시면은 왼쪽에는 QQQQ고 오른쪽은 TQQQ입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 2024년, 2025년 각각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동이 됐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QQQ를 보면은 그래프가 원만하게 우상향하는 같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서 2023년 중반까지 가는 이 하락장, 이 부분이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죠. 그러나 TQQQ를 보게 되면 역시 레버리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그래서 낙폭도 훨씬 크고 또 상승장에서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이 TQQQ의 기회일 수 있느냐? 먼저는 연준의 그 완화로 한 발입니다. 오늘 회의로 0.25% 그래서 12월 1일부터 재투자할 수 있는 유동성 보강이 확정이 됐습니다. 주식시장, 특히 성장주에는 우호적인 그런 카드이죠. 다만 12월 추가 인하가 자동은 아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에 맞춰서 기대치를 미세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AI와 클라우드의 가속화입니다. AI 서버 투자, 초거대 모델, 인프런스 확산, 그리고 클라우드 리오프닝이 맞물리면서 실적 표정이 상향 조정되는 종목군이 많습니다. 이익 성장 모멘텀이 따라서 이 TQQ 같은 지수를 끌어올릴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조정 뒤 저점 매수의 찬스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연내 연초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을 조정하는 그런 구간이 꼭 있죠. 이때 분할 조건으로 TQQ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활용하면 고수익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다만 레버리지 힘으로 진입 또는 손절 비중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것은 전략적인 그런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참고로 TQQQ의 2025년도 이 연수익률은 10월 중순 기준으로 플러스 30%였어요. 그러니까 최근 랠리를 감안해도 아직까지 여전히 변동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추세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시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핵심 리스크 관리 전략인데요. 손절가를 설정하라.
3배 레버리지는 손실도 이제 3배이기 때문에 진입 전 손절가를 숫자로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입가 대비 마이너스 뭐 7%에서 난 자동차 상하겠다. 이런 어떤 규칙이 없으면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결정을 망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분산 투자 및 비중 관리입니다. 총 자산의 2에서 3% 이내로 TQQ 비중을 제한하면 계좌 전체 리스크를 관리하기는 이제 쉽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종목 몰빵 TQQQ에만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이제 아주 담대한 어떤 용기를 가지고 지금 여기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일반적 리스크 관리의 원칙을 잘 주의 있게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략 구분입니다. 단기냐 아니면 장기냐 하는 거죠. 단기 매매는 트렌드 추종, 뭐 뉴스 이벤트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건데요. 손절을 엄수해야지만이 더 큰 손실을 겪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장기 보유는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나스닥의 장기 상승을 믿는 그런 분할 장기적 관점이라면 가능하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레버리지 감가를 감안해서 현금, QQQ 채권과의 조합도 검토해보면 어떤가라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레버리지 ETF는 1승률 기준이기 때문에 장기 성과는 복리 또 변동성의 영향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오늘 연준이 25% 인하와 유동성 보관 시그널을 줬어요. 기술주에게는 우호적입니다. 다만 12월 추가 인하 보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 편향적이겠지만은 그러나 변동성의 연말 구간이 예상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TQQQ는 기회자 위험입니다. 룰을 먼저 정하고 들어가는 거 꼭 기억하시 바라고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저의 실전 매매 시나리오 예시까지 보여드리면서 또 함께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